어떤 주제는 너무 감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증거입니다. 즉,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내 안에서 작은 파동의 울림이 발생해 조금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동의 크기와 울림의 깊이만큼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귀한 시간에 애써 영상을 시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 난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싶었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생각한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는 제자를 최고의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 채찍질을 한다. 그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했어라는 말만큼 힘과 용기를 주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만하면 잘했다고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격려하자.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나태주 시인의 시 내가 나를 칭찬함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도 흰 구름을 나는 흰 구름이 아니라고 억지로 우기지 않았음. 오늘도 풀꽃을 만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굴 돌려 외면하지 않았음. 이것이 오늘 내가 나를 진정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임. 찾아보면 그만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자. 어떤 사람을 바꾸는 데는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채찍질보다 그만하면 잘했다 라는 격려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깊은 울림을 준다. 그건 자기 자신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요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영웅이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웅이다. 위대한 라피주스야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 저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내게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고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왜 당신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누구처럼 살지 못했다거나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라.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헤르만 헤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 잘 알고 있듯이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본다.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만의 길을 느긋하게 갔기 때문이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경쟁자로 의식했다면
애당초 그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말한다.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달팽이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는다. 다람쥐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모습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삶을 즐길 뿐이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소확행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무슨 일을 하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오래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간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망중투한. 바쁜 중에도 한가함을 훔쳐야 한다는 말이다. 휴식은 시간이 날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나무를 많이 베려면 톱날 갈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멜로디를 만들려면 음과 음 사이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없으면 소음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쉬지 않고 무리하면 건강을 잃게 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어쩔 수 없이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된다. 조금 가려면 쉬지 말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이 벽에 부딪힐 때면 해변이나 강가로 나가 낚시줄을 들이운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낚시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덕분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사과나무 아래 누워 쉬고 있었던 덕분일지도 모른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다.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벌목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전기톱이 아닌 일반 톱만 사용할 수 있다.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나무를 뱄고 마침내 순위가 결정됐다. 3등은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벤 사람이었다. 2등은 매시간 50분은 나무를 베고 10분은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보충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1등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40분은 열심히 톱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은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무뎌진 톱날을 갈았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해내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정신력과 결심은 허세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건강은 우리가 함부로 다룬 우리 몸의 보복이다. 주기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라. 10분의 휴식, 5분의 산책과 1분의 스트레칭이 삶의 질을 바꾼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쉼표를 찍을지 생각해보자. 칭찬보다 더 효과적인 것.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격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격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격려다. 칭찬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격려는 더욱더 대단한 효과가 있다. 처참한 기분이 들 때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단비가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이 건넨 격려 한마디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절망에 빠졌을 때 들리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꾼다. 그러나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늘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를 격려해줄 가장 확실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 실현할 수 있는 동력 중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 격려다. 지금 나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고 싶은가?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의 힘.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월요일이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너베커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은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 중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가? 파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게 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준다. 자기 거리두기에는 공간적 거리두기와 시간적 거리두기가 있다. 공간적 거리두기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가족 때문에 몹시 화가 날 때 잠시 자신이 천장에 붙어 있는 팔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메들린 반 헤켄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행한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를 파리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고 슬픈 때 잠깐 멈추고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껴질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통제를 더 잘하고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오. 거리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이다.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무엇인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